정선군과 양구군에서만 아직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선군은 선제적인 방역 정책으로 청정지역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가 공개되고 있지만 부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동해 소재 국가기관들의 역할과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위상은 높지 않아 승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양양 지역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사항을 점검하고 국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선군은 양구군과 함께 아직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선제적인 방역 행정으로 청정 이미지를 지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친구들아, 설날에 쇠고기 구워 먹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입니다. 정선군 공무원들이 20여 개의 문구와 디자인을 직접 만들었는데 전국의 시도에도 배포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현수막 안을 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현수막 시안을 전국 지자체에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정선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적은 있지만 다행히 접촉자들이 모두 음성이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 지역인 정선군은 방역 행정에 있어서도 선제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 방역 지침이 있기 전부터 정선군은 이미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여기에다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때 수도권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했습니다. 또 정선 5일장을 비롯한 관광지에 연간 1,000만 명 정도가 우리 지역을 찾는 고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지역 경제도 함께 살려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을. 정선 지역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도 코로나19 예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선 5일 장날과 주말, 휴일마다 장터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활동을 펼칩니다. 혹시나 모르는 확진자가 다녀가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하고 친척분들, 이웃분들에게 감염이 될까 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자원봉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정선군과 군민들은 언제까지 코로나19 청정 지역일 수 없다며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확진자의 동선이나 접촉자 수인데요. 강릉시는 접촉자가 모두 확인된 경우는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고 감염 가능성이 없으면 접촉자가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원주 31번, 33번 확진자가 강릉을 다녀간 뒤 강릉시가 밝힌 동선은 포남동 모 커피숍입니다. 다음 날 상호를 명확히 공개한 뒤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과 겹치는 고객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현재 강릉시 홈페이지의 확진자 동선에는 정확한 상호명이 노출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접촉자 파악과 방역이 끝났는데도 상호가 노출되면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3월 강릉 지역에 신천지 관련 가짜 업소 명단이 유포됐고 명단에 포함된 업소들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작성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명단에 오르내리니까 저도 신천지라고 막 그래갖고 매출이 많이 급감했죠. 제 아는 분들도 시장의 발길을 다 끊었었어요. 반면 강릉 맘 카페 등에서는 동선이 제대로 공개될수록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해 보다 명확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접촉자 기준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려워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확진자가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는데 접촉자가 없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접촉자가 없다고 문자가 왔는데 사실 어디를 방문했는데 접촉자가 0명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조금 걱정되는 편이긴 하죠. 세계보건기구는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환자와 직접적으로 닿거나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면 접촉자로 분류하지만 우리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훨씬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CCTV를 통해 확진자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 에어컨의 방향, 선풍기 유무, 환기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염 가능성을 따진다는 겁니다. 2m, 3m가 떨어진 테이블이라도 이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된다. 공기 순환 같은 걸 봤을 때 이분의 비말이 저쪽까지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시민들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동선 공개 방침이나 접촉자 분류 등에 대해 홈페이지 등의 기준 제시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동해시에는 오래전부터 해양수산 관련 국가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업무와 비중이 늘고 있지만 위상은 이에 못 미친다며 승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53년 묵호 기지대로 창설해 2006년 출범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서 남한 면적 2배인 18만여 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해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4개 경찰서와 항공단 특공대가 있으며 관할 해역은 타 지방청보다 넓은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 러시아 등과 접해 있고 독도를 관할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해양 영토 수호와 수산 어로 보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대내외 동급의 해양경찰기관보다도 낮아 업무 수행과 기관 위상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해 청장의 직급이 치안 감인대 반해 동해청장은 경무관입니다.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해군 1함대 사령관과 육군 23사단장보다도 한 단계 낮습니다. 해양수산과 항만 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동해 지역 국가 공공기관도 위상이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해세관은 부가세와 관세 징수액이 연간 1조 원을 넘고 속초세관 관할 지역을 제외한 강원도 15개 시군의 세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초세관보다 낮은 팀 체계의 행정체계로 운영되며 세관장 직급도 4급 서기관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도 1990년대 중반까지 3급 부이사관이었던 청장 직급이 현재는 4급 서기관으로 격하됐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승격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북방 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과제인 국토균형 발전, 지방 분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해시 의회는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구 구성을 비롯해 기관 승격과 유치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하기가 꺼려져 음식 배달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도로 위에도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어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배달 주문이 급증하는 점심시간,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짧은 시간에 밀려드는 주문에 운전자들은 주행 중에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속도가 돈이 되는 이들에게 교통 안전은 뒷전입니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 빨간불인데도 무시한 채 질주하고 노란색 중앙선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도로 위에서만 무법자가 아닙니다. 도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보행자가 있는 인도 위에서도 고속주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급하게 다니시다 보니까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가장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춘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 19일 새벽에는 남춘천역 인근 교차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25살 남성이 신호를 위반하다 택시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점심시간에 피자를 배달하던 19살 남성이 신호를 위반하다 다른 차량에 치여 역시 숨졌습니다. 운전자들은 사고 소식을 접했다면서도 코로나로 주문이 많이 늘어 시간에 쫓기며 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호 위반하는 거는 이렇게 사항 보고 하긴 하는데 할 수는 없잖아. 저희도 먹고 살기이기 때문에. 근데 인도는 진짜
경찰들이 보면 가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가게가 요 앞에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자 경찰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행 차량까지 도입해 비대면 캠코더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하루의 적발 건수가 춘천에서만 많게는 20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운전자는 물론 업체에도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7개월 넘도록 문을 닫았던 원주공항이 다음 달 항공편 운항을 재개합니다. 대한항공이 철수하는 대신 자회사인 진에어가 새롭게 취항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제주 노선이 유일한 원주공항은 코로나 여파로 지난 2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5월 연휴 기간에만 반짝 운항했을 뿐 탑승객 감소 등 적자를 내세워 운항 중단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올 들어 국내선을 하나씩 빼온 대한항공은 사실상 원주공항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대신 대한항공의 자매회사인 진에어가 다음 달 원주공항에 취항합니다. 10월 8일부터 원주발 제주행은 낮 12시 반과 오후 6시, 제주발 원주행은 오전 10시 40분과 오후 4시, 매일 2차례 왕복합니다. 운임도 저렴합니다. 시간대에 따라 평일은 27,900원까지 저렴해 3분의 1 수준까지 저렴해진 겁니다. 진에어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노선 대신 여수와 대구, 울산, 포항 등 국내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선을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 도시에 취항했으며 이번 원주 취항으로 총 10개 도시에서 국내선을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차례 비선호 시간대여서 탑승률이 떨어졌던 원주공항은 대한항공의 철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전망입니다. 시간대 선택이 다양해지고 운임도 저렴해져 김포나 청주공항을 이용했던 중부권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어 공항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제 여행 판로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내 여행으로 저희가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한편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국토부에서 어렵게 원주공항의 취항 허가를 받았지만 극심한 재정난으로 당분간은 취항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양양군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 최문순 도지사,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함께 양양군 현남면 해송천 복구 현장을 방문해 김진아 양양군수로부터 재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양군은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19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비는 416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쯤 고성군 주광면 삼포해변 인근에서 북한 목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목선은 침수돼 옆면이 파손된 상태였고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목선 내부에는 물품이 전혀 없었고 선박 명칭을 표기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강원도 관광재단이 오는 11월 출범합니다. 강원도는 관광재단 발기인 총회를 열고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해 이달 중 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11월 출범 이후 DMZ와 올림픽 레거시, 해양과 스포츠, 공항 등 도내 관광을 통합해 연계 추진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